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태양계에서 그 네 번째 과로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들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의 행성과 그 작은 천체들에 대해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체의 어떤 관측을 통해서 망원경 사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태양계. 자,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요. 태양계와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오겠지만 태양과 그 다음에 뭐 태양의 어떤 활동과 관련돼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와 이들이 차지하는 이 모든 공간들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의 중심이 있죠. 자, 그럼 요 옆에 나와 있듯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그 중심에 태양이 있죠. 자, 태양계의 중심에 있으며 유일하게 별이다 이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유일한 별입니다. 그 다음에 행성이 있는데요. 행성은 뭐냐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8개의 천체를 말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수, 금, 지, 화,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위성들인데 요 작은 천체들 보면 위성인데, 자, 위성은 뭐냐 하면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 하는 것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요 8개 말고 주로 여기 그림에 보면 화성과 요 목성 사이에 보면 이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해성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원궤도로 도는 것을 행성이고, 이 타원궤도로 쭉 돌고 있는 이런 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행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외소행성, 그래서 빠져 있는 천왕성이나 천왕성이 아니고 명왕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상세히 더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어떻든 이를 전체와 그죠? 태양계 주변에 태양을 비롯해서 이런 천체들과 공간들을 우린 태양계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태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서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제 별이 됩니다. 됐습니까? 지구랑 가장 가까운 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태양에 대해서 우리는 태양의 표면과, 자, 우리가 낮에 해를 보고 있죠. 그 표면, 그걸 광구라고 합니다. 태양의 표면과 그 주변에 일어나는 대기에서 관찰되는 이런 현상들이나 특이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표면에서 관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광구 표면을 우리 광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쌀알무늬가 있고요. 쌀알무늬 하는 게 있고 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에서 관찰되는 것은 체층, 그 다음에 코로나, 됐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쌀알무늬는 표면에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흑점, 표면에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에는 체층, 관측되는 게 보면 체층, 코로나가 있고, 그 다음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홍염, 그 다음에 플레어, 요렇게 있다 이겁니다. 자, 표면에서 관찰되는 현상인지 대기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나 모양들인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양의 이 둥근 표면을 말합니다. 표면의 온도는 표면을 말합니다. 내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약 한 6,000도씨입니다. 자, 6,000도씨인데, 자, 여기 관찰되는 거 보면 여기, 자, 확대해서 보면 이 우리 집에 보면 쌀 있죠. 쌀알들을 뿌려놓은 듯한 무늬다 해서 쌀알무늬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게 보이는 게 검은 점, 흑점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 우리가 국이나 찌개가 부글부글 끓듯이 그런 어떤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밝게 보이는 것은 대류가 상승하는 거고요. 조금 어두운 것은 대류가 하강하는 부위다 이거죠. 자, 우리 여기 광구에서 나타나고 작고 밝은 쌀알 모양의 무늬 이래 돼 있는데, 이 쌀알 무늬는 왜 나타나냐? 바로 태양 대기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 흑점 볼게요. 검은 점은 그저 광구에 나타난 검은 점을 말하는데
주위보다 약 온도가 얼마 정도 나냐면은 2000도씨 정도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도씨나 나니까 엄청 차갑겠네 하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6000도씨에서 2000도씨 낮으니까 이것도 한 4000도씨 정도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흑점 이 관측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점의 이동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자, 이동 방향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적에 됐습니까? 지구에서 봤을 적에 동에서 서로 됐습니까? 동에서 서로. 자, 우리 여기 착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구에서 볼 때입니다. 지구에서 볼 적에 이쪽 지구가 여기 있다면은 이쪽 하늘 보는 게 우리가 지구가 여기 있다면 봅시다. 여기 지구가 있다면 자전을 이렇게 하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해가 뜨는 쪽 이쪽 하늘을 보는 게 동쪽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다. 요 그림 이해 못해서 잘 못하는 친구인데 단순하게 그냥 이 그림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가 동, 서, 남, 북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구에서 볼 적에 동쪽 하늘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가더라 이거지 됐습니까? 자, 우린 이걸 통해서 태양의 특징 중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태양이 어떻게 돼? 자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전 어떻게? 이게 까만 점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걸 통해서 지구 자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 자전 방향과 똑같이 태양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동 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동 속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 완전히 일렬에 있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점점 3일 후에 6일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저위도 쪽에 게 더 빨리 절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저위도 쪽에 게 더 빨리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은 이 태양의 표면이 단단한 고체라서 거기에 흑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태양의 표면이 단단한 고체가 아니고 액체 아니면 기체인데요. 액체 아니면 기체인데 태양의 이루는 주 성분이 보면은 대부분 헬륨이고 수소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표면은 또 6000도씨로 봤을 적에 여기 나와 있네요. 태양이 표면이 고체 상태가 아니라 뭐다? 기체 상태라는 기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어떻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느리다 이동 속도가. 그러면 거꾸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흑점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지구에서 봤을 적에 동쪽 하늘에서 쉽게 말해서 서쪽 하늘로 이동해 가더라 이거죠. 자, 이거 동서남북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에서 봤을 동호에서 서로 이동해 간다. 그럼 우리 지구 자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 쪽에 게 더 빠르게 이동해 가는 걸 통해서 태양 표면이 단단한 고체가 아니고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흑점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제 수가 계속 이게 변하거든요. 수가 변하는데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대충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보는데 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되면은 11년 정도 한 11년 기준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합니다. 따라서 흑점수는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는데 많을 때를 이 흑점수가 많아졌을 때를 이것들을 다 보면 극대기랍니다. 자, 우리 극대기에 관심인데 이 극대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 극대기 때는 태양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지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좀 이따가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 여기 광구가 있죠. 자, 광구가 여기 있다면 여기 대기, 이 주변에 여기서 관측되는 현상들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소에는요, 이 광구 자체가 매우 밝잖아요. 우리 낮에 태양이 광구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 광구가 누가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구가 우리 눈 앞에 누가 딱 있어서 이 태양 광구로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려주냐면 달이 딱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태양.
자, 요런 순서일 때게 달은 매우 작지만 지구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째맨한 공이지만 태양 전체를 가질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광구로 가려주는 요런 현상이 딱 됐을 적에 지구, 달, 태양의 위치가 됐을 적에 우리는 바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일식이라 그러죠. 일식. 그래서 완전히 전체 가려진 것을 계기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대기는 언제, 평소에는 매우 밝아서 관측이 어려우니까 언제 관측하기가 좋냐면은 계기 일식 때 관측하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어떻게 돼? 지금 시커먼 것은 태양과 우리 사이의 달이 지금 가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표면이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됐을 적에 채층이라는 것은 바로 광구 위에 이렇게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을 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요 얇은 대기층에 지금 태양이 검었죠. 이 검은 것은 태양과 우리 사이에 지금 달이 이렇게 가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대기가 잘 관찰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채층 위로 여기 채층 2위로 여기 이것들을 우리는 뭐냐 하면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채층 위로 멀리까지 뻗어 있는 대기층으로 온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100만 도씨 이상 됐습니까? 이게 코로나.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이 막 하면서 폭발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기둥 한번 보세요. 불기둥 이런 거 이걸 홍염이라 그럽니다. 채층 위로 수십만 킬로미터까지 솟아오른 거대한 불기둥 됐습니까?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플레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태양 표면에서 폭발하는 현상 보이죠. 그래서 흑점 부근에서 폭발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 폭발 현상, 이걸 플레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태양에서 표면에서 관측되는 거 쌀알무늬 흑점, 그 다음에 대기에서 관찰되는 거 뭡니다? 채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흑점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자전합니다. 지구 자전 방향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흑점의 이동 속도 느리고 저위도 쪽으로 갈수록 빠르다는 것을 통해서 태양의 표면이 고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점수의 변화와 태양 활동 봅시다. 흑점수가 많을 때, 특히 아까 전에 극대기죠. 여기 숫자가 많을 때 극대기 때는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폭발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태양에서는 홍염, 자, 불기둥, 그 다음 폭발 현상, 플레어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 코로나가 훨씬 더 넓게 나타나고 태양풍이 더욱 강해집니다. 자,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태양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이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태양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 또한 그 영향을 받겠지요.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 적에 지구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자, 먼저 자기 폭풍 현상이 나타납니다. 태양에서 오는 대전하를 띤 입자들 때문에 지구 자기장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요. 극지방의 오로라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무선 통신장애,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송전 시설에 고장이 나서 대규모 정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등 이런 오작동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때 특별히 우리가 과학자들이 아주 긴장하면서 태양 활동을 관찰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태양계의 구성 전체를 오르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표로 표시하세요. 자, 태양 맞지요? 그 다음에 행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성도 맞고 소행성도 맞죠? 북극성 별입니다. 이건 태양계 내에서는 유일하게 별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고, 은하는 태양계보다 훨씬 큰 개념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을 관찰해서 나타낸 것들이다. 자, 말해볼게. 이름부터 씁시다. 여기 1번에 이름을 써라 했으니까. 자, 요거는 뭡니까? 바로 불기둥 홍염이 되겠죠. 홍염은 태양의 대기에서 관찰되는 기고, 자, 옆에 허연 거 이거 뭡니까? 코로나라죠. 코로나 됐습니까? 또한 대기의 현상이고, 자, 요거는 이거 쌀알을 뿌려 놓은 듯한 무늬, 쌀알 무늬가 되겠죠. 쌀알 무늬. 자, 이건 광구에서 관찰되는 거죠. 표면, 다시 말해서. 자, 이건 검은 점 흑점이죠. 됐습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됩니까? 바로 붉은 거 채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하고 리얼이 뭐다? 표면에서 관측되는 현상이죠. 표면, 다시 말해서 태양의 광구에서 관측되는 현상들이고, 그 다음 니언, 디귿, 미엄은 대기에서 관측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태양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디귿하고 리얼이 되고, 계기 일식이 일어났을 때 관측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쓰시오 했을 때요. 계기 일식 때 관측되는 것은 니언하고 미엄 이렇게 되겠죠.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기억도 잘 관측되는 것은 기억이죠. 그래서 계기 일식 때 잘 관측된다는 말은 곧 태양의 대기에서 관측되는 현상을 말하니까 기억도 포함시키고 니언, 미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태양의 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배로 표시하시오. 자, 흑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고 낮기 때문이죠. 약 한 2000도씨 정도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흑점수는 11년을 주기로 그 수가 변한다. 맞죠? 그래서 많을 때는 극대, 적을 때는 극소. 그 다음에 흑점은 지구에서 봤을 적에, 자, 지구에서 봤을 적에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뭐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쓸게요. 이거 아까 전에 강의 안 했는데, 태양의 자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지구에서 봤을 때에는 동에서 서고, 그래서 태양이 자전하던데 지구 자전하고 똑같이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으로 하더라.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요거는 틀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흑점의 이동 속도는 위도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까? 맞죠? 저위도가 빨라서 태양의 표면은 뭐다? 고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흑점수가 많다.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이거죠. 태양이 활동이 활발해지며 홍련과 플레어가 더 자주 나타나고 코로나의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태양 활동이 활발할 적에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무선 통신 두절 현상, 델린 현상 맞죠? 그 다음에 자기 폭풍 맞죠? 그 다음에 전자제품 고장나고 송전시설 고장이나 인한 대규모 정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는 흑점수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태양 자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2번은 답이 안 되겠지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태양계의 그 8개의 행성과 그 다음 나머지 작은 천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행성의 8개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징에 따라 그럼 여기 말하는 질량, 반지름, 밀도, 위성수, 고리, 자전주기, 표면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 특징이죠. 이거에 따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기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수금지화가 물리적 성질이 비슷해서 지구형 행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4개 목토전해가 물리적 성질이 비슷해서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질량이 작다, 반지름이 작다, 뭐 밀도 크다, 위성수 적거나 없다, 고리 없다, 자전주기 길다, 표면 색태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거 기억하는 방법은, 자, 일단 설명하고 갈게요. 자,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지구형 행성들은 질량이 작은 거예요. 지구형은 좀 작은 거고요. 목성형은 되게 큰 겁니다. 자, 근데 이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지구형 행성은 아주 작은 쇠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단단한 쇠공이라 생각하고, 목성형은 되게 큰 스타이로폼 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벼운 스타이로폼 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이 되게 쉽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 굉장히 작습니다. 질량이 작습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작았어요. 세지만 너무 작아서 질량이 작고, 반지는 또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쇠니까 밀도는 매우 크죠. 밀도는 크고요. 표면 상태도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수는요, 우리가 적거나 없다. 왜냐하면은 수성하고 금성은 위성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구는 한 개 있죠. 달 있죠. 그 다음에 화성은 데이퍼스 버머스라 해서 2개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위성이 적거나 없고요. 목성형 행성은 위성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리 있다 없다 해서, 고리는 지구형들은 얘네들은 고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목성형들은 고리가 있습니다. 자전주기란 말은 되게 깁니다. 됐습니까? 자전주기가 길단 말은 속도는 어떻단 말이고,
속도는 자전 속도 말이야 느리다 이 말이고 목성형은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공이 굉장히 빠르게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스타일폰 공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자신이 없는 친구는 선생님이 말하는 준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구형이 무조건 작다고 생각하세요. 지구형이 큰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밀도, 단단한 쇠. 그러니까 밀도가 크고 자전 주기가 뭐 크다는 표현이 말 안 맞지만 길다. 자전 주기가 길다. 속도는 느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작다, 없다가 작다 개념으로 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구형이 큰 것은 밀도가 크다. 그 다음에 자전 주기가 길다, 느리게 돈다 이 말이죠. 이 두 개고 나머지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구형 행성인지 목성형 행성인지, 지구형 행성인지 목성인지 알아야 되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자, 요거 보세요.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뭐 질량 나올 수 있고, 이 물리량 중에서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여기 뭐 반지름, 밀도 이래 돼 있네. 됐습니까? 자, 이거 이해됩니까? 요게 누굽니까? 반지름이 작고 질량도 작다 지구형, 반지름이 크고 질량도 크다 목성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반지름이 크고 밀도 작다 목성형 맞죠? 반지름이 작고 밀도 크다 지구형 맞잖아. 그래서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지구형이 큰 거 두 개, 밀도하고 자전주기, 그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쉽게 정리될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행성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행성, 지구형 행성과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의 아주 개개의 특징들, 자,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알 필요 없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독특한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이랑 제일 가까운 수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태양계 행성 중에서 태양에 가장 가깝고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달하고 비슷합니다. 대기가 없다는 거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대기가 없습니다. 태양과 굉장히 작고요.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태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았어요. 대기를 붙잡고 있을 그 힘이 없다, 중력이 없다 이겁니다. 자, 대기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제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태양빛을 그대로 봐서 뜨겁고요. 밤에는 그대로 다 빠져나가서 굉장히 춥다 이거죠. 그리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안 나타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운석구덩이가 떠지면 그 패인 그 모습들이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운석구덩이가 많이 관찰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성에 대해서는 크기가 제일 작고 대기가 없다는 거 요거 알아두면은 쉽게 나중에 특징이 기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성은 굉장히 우리가 지구의 기압이 1기압 이렇게 했을 때 90기압에 해당되는 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요거 기억해두면 나머지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핵심적인 것들. 어떻게 쉽냐면은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반사율이 커갖고 지구에서 보면 가장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 금성 보고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성은 굉장히 기압이 높은 이산화탄소 때문에요. 강한 온실효과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470도씨로 평균 온도는 수성보다 태양의 수성이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온은 금성이 더 높습니다. 수성보다. 수성은 낮에는 굉장히 더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추워서 평균은 어떻게 금성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 대해서는 극별히 안 해도 되겠죠. 지구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화성에 대해서는요, 붉게 보여요. 산화철, 표면에 이게 철이 녹슨 거, 철이 녹으면 붉으스름이야 이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붉게 보인다는 거. 왜요? 산화철 성분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극관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올림포스 화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었다 이고 그 다음에 극광하는 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극에 허옇게 보이는 거 됐습니까? 여기 되게 크게 보이죠? 됐습니까? 자, 물과 이산화탄소의 얼음으로 이루어진데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합니다. 따라서 화성에는 계절 변화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크게 얼어서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점점 이 극관의 크기가 커지면은 겨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먼저 목성 봅시다. 자, 여기는 굉장히 큰 스타이로폼 공이라고 생각하라겠죠. 엄청나게 큽니다. 사진은 뭐 지구형 위에 있는 나왔던 행성들과 비슷한 크기 나온 것 같지만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자, 목성형 행성은 기억해야 될 게 행성 중에 가장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면에는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꼭 기억해도 괴물룸처럼 됐습니까? 자, 대적점 거대한 대기의 소용돌이입니다. 대적점 요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리가 있고 요 뒤에 건 다 고리 있습니다. 고리가 있고 위성에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외에 수많은 위성이 있습니다. 자, 이 뒤로는 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장 크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줄무늬가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대적점이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토성 가면은요 이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물보다 작다, 밀도가 작다. 안 그래도 스타이로폼 공인데 얘네들은 특히 토성은 이 물보다 작아갖고 만약에 이 행성들을 따와서 물에 던지면 물에 뜨는 것은 토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가장 작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크기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것도 뭐다 목성하고 똑같이 표면에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나타났다. 이건 굉장히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음과 암석 조각. 자, 얼음이나 돌부서기로 만들어진 고래. 그러니까 고리. 고리는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고리는 다 있습니다. 수많은 위성이 있고 그 중에 타이탄은 위성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입니다. 자, 그럼 토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물보다 밀도가 작다는 거와 뭐 다른 것도 고리가 있지만 뭐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토성이라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뭐 천왕성하고 해왕성은 뭐 썩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대기 중 메테인이 붉은 빛을 흡수해 갖고 청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색깔 이쁘죠. 그 다음에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그러니까 얘가 태양이 여기 딱 하면은 이 주위에 돌 적에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전축이 태양축이 나란하게 누워 있는 형태다 이거죠. 됐습니까? 고리가 있고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왕성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표면에 대기의 소용돌인데 목성이 아까 대적점이었습니까? 해왕성은 대흑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가는 고리가 존재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왕성은 뭐 대흑점이 있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해 두면 되고요. 천왕성은 관심 있는 친구만 뭐 기억해도 되겠지만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거의 나란하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작은 천체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 있는지. 자, 그래서 왜 소행성이 가는 게 있고요. 소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성과 운석 하는 게 있는데 이들이 뭔지 한번 짚어봅시다. 자, 먼저 왜 소행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 거 맞긴 맞습니다. 근데 행성에 포함시키긴 좀 그래서 주변 천체들을 끌어당길 정도의 중력을 갖지 못한 천체. 이게 옛날에 이 명왕성 요거는 이제 행성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정도 명성이 외소행성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행성 하는 것은 이 행성들은 거의 뭐 둥근 형태잖아, 그죠? 근데 소행성들은 아주 불규칙한 모양의 천체들 크기가 작은 것들인데요. 주로 어디에 있는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로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그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계로 돌고 있지만 해성은 태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쭉 갔다가 타원 형체로 이렇게 공전 궤도를 가지고 돌기 때문에요. 지구에는 뭐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기성을 보이게 되겠죠. 자, 해성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천체인데요. 태양에 요거 기억합시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녹아갖고 태양풍이 바람이 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태양의 반대편으로 그 꼬리가 생긴다는 거. 몇몇 해성은 또 주기적으로 관측되고요. 자, 반대편으로 꼬리가 생긴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성이 이렇게 돌고 갈 적에 태양의 반대편의 꼬리, 태양의 반대편의 꼬리가 생기고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이 꼬리가 점점 더 어떻게 돼? 길어지고 멀어지면서 꼬리가 짧아지게 되겠죠? 태양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길어집니다. 가까워질수록. 자,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유성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주를 떨던 돌부스러기가 지구 중력에 의해 끌려들면 이제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면은 대기와 마찰할 거 아닙니까? 마찰해서 타면서 빛내는 것을 유성 우린 별똥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성이라 그러고, 그 유성이 되게 커서 타다가 덜 타고 지표로 떨어진 것은 우리는 운성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의 물리량을 비교해서 부등호로 표시하실 적에, 자, 지구형 행성 기억합시다. 누가 크죠? 네, 밀도하고 자전 주기만 큽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전 주기가 크다 말은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시간이 크다, 길게 걸린다 말은 속도는 되게 느리게 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밀도 여기 나와 있고 자전주기 나와 있죠. 지구형이 크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지구형이 작다. 그래 표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7번. 가에서 많은 태양계 행성이다. 각 행성의 이름 볼까요? 좀 알아둡시다. 자, 물론 시험은 흑백으로 나겠지만 흑백으로 나도 알 수 있는 거 볼게요. 요게 딱 보면 극간 키포인트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화성. 요거 누구예요? 요거 잘 모르겠죠? 이 뭡니까? 요거 수성 사진 봐두세요. 그 다음에 대적점 관찰됩니까? 요거 뭡니까? 네, 목성. 자, 사진에 흑백으로 나오면 잘 못 알아보겠죠? 요거 금성.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무늬 요거 고리. 요래 딱 보면 토성.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8번.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진 태양계 행성 이름 써봅시다. 자, 표면에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대적반, 대적점이라고 합니다. 요게 나타난다. 요게 키포인트죠. 중요한 것만 딱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성이 되겠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태양이 가장 가깝고 가장 작다. 누구죠? 수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 협곡,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는 곳 뭡니까? 바로 화성이 되겠죠. 화성, 극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표면에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대흑점입니다. 해왕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해왕성의 특징, 해왕성. 그 다음에 자전축이 공전 궤도니까 거의 나란하다 특징됐죠. 뭡니까? 바로 천왕성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특징은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로 이제 두꺼운 대기 표면은 더 매우 높다. 이거 누굽니까? 금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두 번째다. 이거 누굽니까? 물보다 밀도가 작다. 누굽니까? 토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행성의 결정적인 특징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태양계 작은 전체들에 대한 설명. 오르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표시요. 자, 소행성은 구형이다. 소행성은 뭐다? 구형이 아니고 모양이 불규칙하죠. 그래서 X표. 자, 해성은 행성주위를 공전하는 게 아니고 태양주위를 공전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를 떠돌던 암석 조각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끌려 들어와 대기와 마찰로 타면서 빛을 내는 것은 우리는 유성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소행성은 어떤 거? 주변 전체를 끌어당길 정도로 중력을 갖는다가 아니고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X표. 그 다음에 유성 중에서 타고 남은 물질이 지표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는 운석이라 그런다. 맞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전체의 관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광 관측이라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광 관측되는 게 누군가 한번 볼까요? 행성, 수금, 지화, 목, 토성 요까지가 유광으로 관측됩니다. 토성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달의 모양 부여라도 유광 관측되고 일식, 월식, 해성, 그 다음에 유성우 이런 것들은 유광으로 관측 가능한 것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행성의 관측인데 내행성과 외행성에 따라 관측 시각과 그 다음에 방향이 다릅니다. 자, 내행성은 뭐냐 하면은 지구보다 안쪽에 태양 쪽으로 도는 걸 말하는 기고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에서 도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내행성은 수성, 금성, 외행성은 뭐다? 그 다음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 누구죠? 화, 목, 토, 천, 해. 됐습니까? 그래서 내행성, 외행성은 공전 궤도에 따라 구분한 거죠. 그래서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서 태양 주위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입니다. 자, 그런데 내행성들은 보세요. 항상 이 지구 뒤 반대편에 여기 올 수는 없잖아. 태양이 여기 있다면 지구가 여기 있다. 자,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자전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태양이 여기 빛을 비추면 이쪽 빛받는 반대쪽이 낮이 되는 지역이잖아. 반시계로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돌면서 이쪽 하늘을 보면 동쪽, 항상 여기 왼쪽 이쪽 보는 게 동쪽을 보게 되는 거죠. 동쪽 하늘. 여러분 참고로 이 그림에서 여기가 동, 서, 남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책이 있다면은 동, 서, 남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지구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른 이 여기 왼쪽 그럽니까? 왼쪽을 보는 게 항상 동쪽이 되고 이쪽을 보는 게 서쪽이 되겠죠. 여기 왔을 때도 여기가 왼쪽이 되니까 이쪽이 동쪽 하늘 보는 기고 이쪽 편 보는 게 서쪽 하늘 보는 기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새벽이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머리 위에 오면 낮 12시 그 다음에 초저녁 되겠죠. 이 자전. 자, 이런 식 됐을 적에 볼게요. 자, 내행성은 자 특정한 시각대 짧은 동안밖에 안 보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반듯 딱 잘라갖고, 자, 내행성이 이렇게 돌 적에 항상 태양 쪽에 있기 때문에, 밤중에는 이 내행성에 여기 위치에 오지 않기 때문에 내행성을 볼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내행성을 볼 수 없고, 언제만 잠깐 볼 수 있냐면은, 이쪽 편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새벽에 동쪽 하늘을 보면은 보입니다. 동쪽 하늘의 별들과 같이 보이다가, 오래 못 봅니다. 조금 있으면은 해가 떠올라 붙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못 봅니다. 따라서 이쪽에 행성이 있을 때는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잠시 보입니다. 됐습니까? 잠시 한 뭐 2시간 반 요게 됐습니까? 40 제일 멀리 여기 각도가 제일 멀리 벌어졌을 때가 48도니까 지구 자전이 1시간에 15도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와가 있으면요. 이쪽 편에 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새벽에는 볼 수 없죠. 낮에도 볼 수 없고. 왜요? 태양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런데 쭉 가다가 초저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초저녁 6시 됐다 칩시다. 그러면 태양이 서쪽 하늘로 지잖아. 이쪽 하늘이 동쪽 하늘 보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면 아직까지도 행성이 서쪽 하늘에 있겠죠. 태양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때 보이다가 좀 지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 밤이 되도록 하면은 또 태양이 아까 졌듯이 이것도 한 9시경에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못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이쪽 편에 있을 때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잠시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언제 볼 수 있다고요? 자, 하늘도 기억해 두시고 새벽에 조금, 그 다음에 초저녁에 조금 볼 수 있는데 새벽에 본다 하면 무조건 동쪽, 그 다음에 초저녁 하면 서쪽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외행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새벽뿐만 아니라 초저녁뿐만 아니라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언제 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요,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있잖아. 자, 이렇게 있고 외행성이 이렇게 도니까 지구 이 행성이 태양의 반대편 여기에 올 수도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게 되면은 지구에서 밤에도 볼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저녁뿐만 아니라 새벽뿐만 아니라 초저녁 새벽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히 이 위치에 왔을 때는 한밤중에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돼? 여기에 왔을 때는 됐습니까? 여기 왔을 때는 새벽이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왔을 때는 초저녁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뭐냐 하면 요거 참고사항인데 여기 책에 안 나있지만 보세요. 이게 이 항상 보면은 지구에서 이 안쪽에 자 안쪽에서 돌지만 이건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돌잖아요. 됐습니까? 이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요. 이 외행성의 관찰 크기는요. 이렇게 쓸게요. 관찰 크기는요. 요거는 반달 크기보다 크기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틈보다 크게 보인다 이거죠. 이 뒤쪽에 각도가 늘 벌어지면서 뒤쪽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요것은 이해 못해도 되니까 넘어가더라도 언제 보이는지 그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은 전체 망원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망원경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망원경이라는 전체에 쏘는 빛을 모아서 상을 만들고 확대해서 관측하는 기구인데요. 빛을 모으는 방식에 따라 굴절 망원경과 그 다음에 반사 망원경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모으나 한번 볼까요? 자, 굴절 망원경은 보세요. 렌즈가 있다면은
어떻게 이 대물 렌즈 빛을 모으는 게 볼록 렌즈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사망원경은 빛을 모으는 게 누구냐 하면은 주경 다시 말해서 오모꼴입니다. 우리 볼록 렌즈는 굴절시켜서 빛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오모꼴은 반사시켜서 빛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요 차이점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접안 렌즈는 둘 다 볼록 렌즈를 씁니다. 상을 확대하는 거예요. 접안 렌즈 눈이 접한다 이거죠. 옆에서 보죠. 볼록 렌즈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자 볼게요. 자 굴절 망원경은 대물 렌즈로 볼록 렌즈로 빛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접안 렌즈로 볼록 렌즈입니다. 상을 확대합니다. 반사 망원경은 주경 곧 오모꼴로 빛을 모은다. 요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접안 렌즈는 똑같습니다. 볼록 렌즈로 이렇게 상을 확대한 요건 반사경이죠. 반사해갖고 옆에서 이렇게 볼록 렌즈로 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접안 렌즈는 볼록 렌즈라는 건 똑같은데 빛을 모으는 게 뭐다? 요거는 대물 렌즈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 이건 오모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의 구조로 간단히 넘어가 볼게요. 먼저, 대물 렌즈. 자, 요 대물 렌즈인데 빛을 모으는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 통을, 한 통을 우린 경통이라고 합니다. yani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를 연결해준 통이 되겠죠. 이게 경통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거를 우리 가대라고 합니다. 자, 가대 기억합시다. 가대. 경통과 삼각대. 이거죠. 안전하게 세워주는 거죠. 요거를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경통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꾸. 그 다음에 이게 자세히 보세요. 이게 있으면 이 무게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서 쓰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짝대기에서 균형추, 쇳덩어리입니다. 이게 균형추가 있겠죠. 균형추는 망원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망원경이 째매나 새끼 망원경 있죠. 작은 거. 요거 보고 보조 망원경 파인더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상을 확대해서 크게 보는 거잖아요. 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주경통은요 어떤 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시야가 좁아서. 그래서 배율이 낮아서 시야가 굉장히 넓어서 넓은 범위에서 이 망원경으로 전체를 먼저 찾을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고 난 다음에 보조망이 찾아서 그 다음에 이걸 넣어서 다시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finder. 자, 다시 가대, 균형추, 딴 건 알 것 같고요. finder 역할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접안 렌즈 넘어가도 되겠죠? 삼각대도 넘어가도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find의 정렬 해갖고 보조망원경으로 쭉 이렇게 작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줌망원경으로 크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망원경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뭐 전체 막 힘들게 외우지 말고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조립해야 되겠죠. 조립하기는 그냥 뭐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해보는 게 좋겠죠, 학교에서. 자, 삼각대를 밑에 걸 세우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가대를 세우고 경통. 맞죠? 그 삼각대 세우고 가대 끼우고 그 다음에 균형추 끼우고 경통 끼우고 쭉 굵게요. 균형추 끼우고 그 다음에 왜냐면 얘 망원경 먼저 끼웠다가 넘어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비싼 건데. 그래서 균형추를 먼저 끼우고 난 다음에 경통을 끼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조 망원경과 접안 렌즈 끼운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십시다. 균형추로 이제 경통과 가대의 무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finder 정렬 요거 됐습니까? finder 정렬 해야 되겠습니다. 망원경 시야의 중앙에 있는 물체가 보조 망원경의 십자선 중앙에 오도록 자 요렇게 맞췄다 이거죠. 됐습니까? 망원경 시야의 중앙에 있는 이 물체가 보조 망원경의 십자선에 이렇게 중앙에 딱 오도록 됐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측하는데요. 보조 망원경으로 찾겠죠.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책마다 조금 다르게 말 나오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찾고 난 다음에 접안 렌즈를 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관찰하면 되는데 초점거리가 긴 접안 렌즈부터 초점거리가 짧은 접안 렌즈로 바꿔 관측한다 이래야 되는데 요 말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배율로 먼저 보다가 고배율로 간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균형추를 먼저 끼우고 경통 끼운다는 내용. 그 다음에 쭉 해서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 finder 정렬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으로 전체를 찾고 그 다음에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관측해야 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관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자, 내행성은 모두 유관 아니죠. 토성까지만 유관 관측이죠. 그 다음에 내행성은 한밤중에 관측 불가능하죠.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관측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행성은 새벽이라면 서쪽 하늘, 초적이면 동쪽 하늘 맞습니다. 자, 외행성입니다. 외행성은 새벽, 초저녁, 한밤중에도 관측 맞죠. 그 다음 내행성이란 말은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서 태양 쪽에서만 도는 거니까 수성, 금성, 지구학성은 아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지구형 행성 분류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망원경의 종류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 나의 망원경 종류 쓰고 A에서 D 중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네요. 자, 요거는 뭐다? 요 부분이 빛을 모으는 물이죠. 자, 여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부분이죠. 자, 이게 대물 렌즈죠. 대물 렌즈 빛을 모으는 볼로 렌즈가 되고 이건 주경 오목거울이 되죠. 됐습니까? 주경 거울경자다 이거죠. 오목거울이죠. 자, 그래서 요 망원경은 굴절시켜서 빛을 보니까 굴절 망원경이 되고 요거는 뭐다? 반사시켜서 보니까 반사 망원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접안 렌즈 됐으면 볼로 렌즈. 여기도 접안 렌즈 볼로 렌즈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오른쪽 그림은 굴절 망원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래 되는데 A에서 G 각 부분에 뭐다? 이름을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A는 뭡니까? 대물 다 쓰기 그렇네요. 대물 렌즈가 되고 B는 뭐가 됩니까? 경통이 되겠죠. 경통이 되고 C는 파인더 보조 망원경이 되겠죠. 됐습니까? D는 뭐다? 접안 렌즈가 되겠고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하는 F는 가대가 되겠죠. 가대. 그 다음에 E는 뭐다? 균형추가 되겠죠. 균형추를 먼저 달고 나중에 경통 올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G는 삼각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 됐고 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D 접안 렌즈가 되고 빛을 모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A 대물 렌즈가 되겠죠. 관측하는 전체 찾는데 이용되는 것은 C 파인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망원경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에 기호를 쓰시오. 했으니까 균형추 E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망원경이 조립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했잖아. 됐습니까? 자, 어떻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했지요. 그래서 먼저 삼각대 끼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가대를 끼운다 했잖아.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가 먼저죠. 밑에서 위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적에 균형추를 먼저 끼웁니까? 경통을 먼저 끼웁니까? 균형추를 끼운다고 했죠. 그 다음 나가 되고 그 다음에 경통을 끼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과 접안 렌즈를 마지막으로 끼우면 되니까 어떻게 돼? 조금만 생각하면 되겠지요.